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사연 하나를 소개해 줄 거예요. 소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주제를 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사연 하나를 좀 소개를 할게요. 여자 내담자고요. 2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어플을 이용해서 만남을 가졌어요. 어플을 이용해서 좀 빠르게 만남을 갖고 교제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그리고 이 2개월 안에 빠르게 성관계를 맺었어요. 헤어지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환승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네, 사연 읽어보니까 어때요? 재회를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테레심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자로서 정말 재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연들도 있어요. 네, 이런 사연이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우선 어플을 통해서 만남을 갖게 되면 요즘에 어플 이용해서 많이 만나시죠. 근데 이 어플을 이용해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예전으로 말하면 클럽이라든지 나이트 이런 곳에서 가볍게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쉽게 상대를 고를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끈끈해지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 만남의 이 과정도 정말 중요해요. 이왕이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 때는 우리 요즘에 썸이라고 하죠. 이 썸 기간을 길게 두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아보고 이 연애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쉽게 어플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만나고 관계를 맺어버리면, 그러니까 사람은 경험에 의존해서 이런저런 거를 많이 판단하게 되거든요. 어플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얼마 쉬워요.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대상과 다른 사람과 그런 만남을 할 수 있고 본인도 모르게 가능하다라는 느끼게 돼요. 그래서 교제하는 과정에서도 무단히 그 어플을 또 이용해서 다른 상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여자 내담자분 같은 경우는 어플을 이용해서 만났기 때문에 썸 기간을 길게 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만남을 가져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오늘 주제처럼 이 성관계를 더 길게 보고 만약에 관계를 맺었으면 좀 더 본인의 매력이라든지 본인의 가치를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사연은 사실 재회를 하려면 조금 어려운 사연이에요. 우선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없어요. 유대감도 없고요. 두 사람 사이에 추억도 없고요. 또 초기 가치는 높다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어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빨리 맺어짐과 동시에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초기 가치가 높았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빠르게 떨어졌을 거예요. 또 거기에 이별 후에 이미 대체자도 생긴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만나는 이 재회 과정이 정말 가시밭길일 거예요. 분명 이거는 인지를 하셨으면 해요. 아시겠죠?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뢰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요,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는 있는데 거기서 헤어진다거나 이쪽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폭력이란 건 어떻게든 본인을 힘들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상대방이 폭력을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벗어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의뢰를 했다는 거는 지금 그런 판단까지도 흐려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사연을 보면 남자분이 이 의뢰자분한테 또 못된 여자처럼 만들어가고 있고, 그 과거에 안 뺏겼던 시간들, 이런 것들 계속 언급하면서 폭력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처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가스라이팅. 폭력을 당연히 받아도 되는 그런 사람처럼 상대방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스라이팅. 그러면서 남자분은 그런 폭력에 대한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고, 또 그 합리화하고 있는 것들을
이 의뢰자분, 이 여자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이게 잘못이 없다는 거, 책임의 표도하면서요. 또 여자분은 이런 폭력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이별적으로 선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이, 여자분과 이 사연에서는 그래도 짧은 이별 때 다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요. 이런 케이스가 한 번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연이긴 하지만, 경계성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경계성 인격이 뭐냐면, 쉽게 사랑이라든지 상대방의 관심을 계속 요구하는 이런 인격을 말해요. 계속 확인받고 싶고, 네. 또 막상 그런 사랑이라든지 관심이 줄어들거나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면, 또 거기에 맞게끔 스트레스와 겉으로 보여되는 뭐 이런 감정적인 격함을 보여준다던가요. 이런 인격을 경계성 인격이라고 하는데, 경계성 인격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남자친구라든지 여자친구와 안 좋은 상태가 되거나, 네. 또 본인이 사랑을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이성을 찾게 된다거나요. 이런 외도라든지 다른 안 좋은 이런 형태들로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예전에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애정결핍이란 말. 아, 네네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사랑이나 관심을 요구하지만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이탈하는 행동, 또 다른 상대를 구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인격을 가진 분들한테 나오는 특징인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연애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만족감, 행복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연에서는 과연, 일단은 저는 만남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자분이 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런 계기가 돼서 이 남자분이 변할 수도 있지만요. 이게 기간적으로 보니까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해명이라든지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케이스로는, 제가 봤을 때는 남자분도 심리적인 치료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일종의 편집이라든지 의심, 망상 이쪽으로 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편집이 뭐냐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분명 그게 사실이 아니지만 다른 식으로 약간 망상장애 맞아 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여자분한테 이 폭력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고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만남을 좋게 가져가려면요, 이별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그런 걸 상상하면 힘들고 아프기도 하겠지만요. 그런 부분 이해할 수 있게끔, 또 본인의 힘으로 안 되겠다라고 하면 심리치료적인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여자분이 만약에 남자분, 이 상대방 남자친구분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폭력은 어떻게든 나빠요. 그리고 연애는 다시 말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별을 했는데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고, 네.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도 본인에게 연락이 온다? 이유는 하나겠죠. 헤어진 전 사람에게 움직여서 연락을 취하고, 또 여기 사연을 보면 새로 만나는 사람에 대한 뭐 비난이라든지 안 좋은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미련이 없다고 하면 이런 행동들, 또 감정이 없다면 이런 행동들 절대 안 나오겠죠. 여기서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재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락들, 이걸 통해서 안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연락들이 본인한테 계속 자극이 되고 이 사람에 대한 감정들을 계속 생각하게 하고 본인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사람 자극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또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전 사람, 그 사람에 대해 연락, 이런 연락이 자극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안 좋은 감정이입도 되고요. 그리고 계속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죠.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 왜 새로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나한테 할까? 이유는 하나지만 또 말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자기도 모르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생각이 이어지고, 또 생각이 이어지는 만큼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거든요. 만약에 이런 미련 있는 태도를 상대방이 계속 보인다라고 하면 네. 재회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진지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나한테 감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나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확실하게 상대방과 정리하고 오게끔 유도하던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상황이 계속 놓이게 되면 본인이 계속 휘둘리고 더 안 좋게 되니까 정리를 하자면 헤어진 전 사람이 연락이 온다는 거는 미련이 있기 때문이고 또 상대방이 새롭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나한테 전달을 한다. 이거는 본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 재회를 원하는 의뢰자분에게 여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누구를 만나고 있으니까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대부분 이 관계를 놔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지 못하게 여지를 보여주는 이런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사람을 계속 비난하는 것들이 미련이 있으니까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요. 힘든 거는 의뢰자분이에요. 그래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태도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연락이 안 온다고 하면요. 본인이 조금 더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연락이 계속 본인한테 자극으로 오기 때문에 이 의뢰자분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겠죠.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이어지고 대체자가 생긴 상황에서는 그 두 사람의 만남을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존감도 많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외를 안 했으면 하지만 의뢰한 걸 보면 제외를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해오기 때문에 제외하고 싶은 마음 이걸 못 놓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지를 계속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외. 그래서 더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이어지지 않을까. 왜? 상대방이 감정이 있고 미련이 있으니까 연락을 해올 거 아니에요. 계속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제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안 좋잖아요. 보이는 태도 자체가. 오히려 저는 신뢰적인 부분에서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만나고 있는 사람을 전 사람에게 비난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한다?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까?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재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내 욕을 하지 않을까? 전 사람한테 연락해서 내 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신뢰가 더 떨어지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재회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일단 1년 정도를 만났다고 하니까요. 1년 정도가 되면 같이 적응, 쉽게 권태적인 느낌이 두 분에게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연애를 하는 분들한테는 권태적인 느낌, 또 서로의 감정과 가치에 많이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같이 적응이 일어날 시점이 되면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돼요. 예전에는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상태였다라고 하면 같이 적응, 즉 권태적인 느낌이 날 때가 되면 이해의 폭이라든지 배려의 폭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툼이 잦아지고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투정, 서운한 감정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연에서는 다른 상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별했을 가능성이 커요. 주된 이유는 1년 정도 만났기 때문에 권태적인 느낌이 나타나고, 권태적인 느낌이 나타나면서 이해 폭이나 배려 폭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자주 다투게 되면서 또 이런 식으로 사소한 일에 자존심 대결이 일어나고 감정 싸움이 되면서 이별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던가요, 뭐 상황적인 이유가 추가적으로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런 권태적인 느낌에 의한 감정 싸움 이런 게 이별 이유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시간이 살짝 지나고 나서 상대방도 이 사연을 주신 여자분과 거의 비슷한 감정이 일어나게 돼요. 이별은 했지만 보고 싶기도 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리운 마음, 또 이런 감정, 이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존심을 살짝 내려놓고 가벼운 느낌으로 먼저 연락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정말 연락을 먼저 하기가 싫어. 그러면
남자분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의뢰자분, 이 여자분에 대한 감정이 올라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SNS 같은 걸 통해서 푸사라든지 인스타 이런 SNS를 이용해서 궁금증 유발을 한다던가요. 아니면 저격이라고 하잖아요. 네. 프로필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의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연락을 오게끔 유도해보는 방법이 있겠죠. 또 네. 추가적으로 방법이라고 하면 공통 지인들을 이용해보는 방법. 이 사연처럼 충분히 유대감이 쌓여있고 이별의 이유가 권태적인 느낌으로 인한 이해의 폭이나 배려의 폭이 줄어든 상태에서 감정 싸움, 자존심 대결로 된 이런 이별이다. 이런 사연이다 라고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먼저 움직여 보셔도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도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먼저 연락해보기 싫다라고 하면 궁금증 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SNS 통해서 해보던가 아니면 공통 지인을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너무 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과연 시간만 갖는다고 재회가 될까?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볼까 해요. 네. 우선 시간을 갖는 거는 좋아요. 이별을 하고 여러분들이 재회를 원하실 때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만남을 반성해보고 서로의 감정 상태라든지 재회를 한다면 더 좋은 만남 이런 거를 생각해보고 시간을 갖는 건 정말 좋아요. 근데 열심히 막 매달리고 혹은 이별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갖는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만 갖는다고 과연 재회가 될까요? 대부분의 내남자분들 아니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이유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글 같은 것도 읽어보고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간만 줬더니 상대방이 무폭풍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들도 게시판이라든지 커뮤니티 같은 데서 들어보기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제외하는 방법 중에 시간을 갖는다, 시간을 두면 상대가 돌아온다, 또 미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이 다시 여러분들을 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심리학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미화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미화 효과. 미화 효과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어요. 사람은 안 좋은 기억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스트레스가 너무 극도화되면 우리가 죽거든요. 몸도 안 좋아지고 사람의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위협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우리 뇌가 명령을 내려요. 스트레스를 낮추라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안 좋은 기억들을 좋은 기억으로 아련하게 추억처럼 만들어줘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미화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본인 스트레스, 안 좋은 기억에 대한 효과를 말해요. 근데 이별 이후에 열심히 매달리고 본인의 이미지가 상대방한테 안 좋아요. 이럴 때 시간만 갖는다고 이미지가 바뀔까? 절대 아니거든요. 미화 효과는 이미지 변화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상대한테 매달렸어요. 그러면 상대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해? 매달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지를 고착화시켜요. 시간만 둔다고 그 이미지가 변할까요? 절대 안 변해요. 만약에 긴 시간을 두면 물론 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변하는 효과는 정말 미비해요. 쉽게 어떤 식당을 갔어요.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이 너무 불친절한 거야. 그 식당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식당은 불친절하니까 다시는 안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3달이 흘렸다고 해봐요. 3달 뒤에 그 식당의 이미지를 떠올려봐요. 과연 그 식당이 좋은 식당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날까? 미화 효과가 발생할까요? 3달 뒤에도 똑같이 그 식당은 불친절한 식당이고 좋은 이미지의 식당이 아니에요. 즉 이미지 고착과 기억의 미화 효과는 분명 달라요. 단순하게 그 이미지 변화를 꿈꾸면서 시간만 갖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 식당이 불친절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그 식당을 방문을 했는데 전과 다르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식당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겠죠. 아, 저번에 갔을 때는 정말 불친절한 식당이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너무너무 친절하고 서비스도 좋고, 그래서 이때
그 식당의 이미지가 변한단 말이에요. 즉 이미지 변화는 분명 상대방한테 일정의 자극을 줘야 이미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내담자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시간을 두면 상대방이 후폭풍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시간만 두기 때문에 감정이라든지 이게 올라오고 상대방이 후폭풍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후폭풍이라는 거는요, 상대방이 다시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분명 그 대상한테도 시간을 갖는 동안 뭔가의 자극이 왔다는 거예요. 자극이라는 거는 꼭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주는 게 자극이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생활 속에서 뭔가 이런저런 것들을 얻는 것도 자극이랍니다. 쉽게 헤어지고 나서 열심히 무단히 매달렸어요. 그 매달리는 이미지를 상대방한테 심어줬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시간을 갖는다고 해봐요. 단순하게 시간만 가지면 분명 매달렸던 이미지, 동등한 위치가 깨지면서 그 이미지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시간을 두고 후폭풍이 왔다, 상대가. 그러면 상대방한테도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쉽게 상대방이 휴식기 시간을 두면서 여러분과의 추억의 장소에 가봤다던가, 아니면 두 분이 함께 들었던 음악을 듣는다던가,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을 떠올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혹은 새로운 자극, 새로운 사람을 만나본다던가, 이런 자극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 자극으로 변하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후폭풍이 오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시간만 둬가지고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정리하자면 제외의 방법 중에 시간을 갖자, 시간을 두니까 뭐 상대방이 돌아왔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시간만 갖는다고 상대방은 돌아오지 않아요. 분명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면 뭔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전 방송을 들었다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매달리고 본인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하면 그 가치를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하셔야 되고요. 또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착각되는 게 미화 효과. 다시 말하지만 이미지를 바꾸는 효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안 좋은 기억, 즉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해봐요. 그 기억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어때?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자기 스스로 안 받기 위해서 좋은 기억으로, 아니면 아련하게 그 기억들을 바꿔가는 거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상대한테 심어줬던 이미지는 단순하게 자극이라든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시간만 지난다고 이미지가 변하진 않아요. 또 갑자기 감정이 올라오지도 않아요. 즉 이미지가 고착돼 있을 때는 그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후폭풍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시간만 두니까 상대방이 돌아왔다가 아니라, 그 시간을 두면서 분명 상대방한테도 여러분들을 떠올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변할 수 있는 새로운 자극을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시간만 갖는다? 이거는 틀린 말이랍니다. 위기가 기회예요. 또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집니다. 알겠죠? 노력하신 만큼 보상은 주어져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즐거운 밤 되시고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